Grow hard about what you want to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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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편입생 범스타입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편입 원서 접수를 할 때 학원 배치 상담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내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함이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을 상담해주는 이 학원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고려해봅시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학원에서는요, 재원생들의 합격률이 높게 나와야지 이걸로 내년 대비 편입 준비생들을 많이 모집할 수가 있어요. 네, 한마디로 올해 학생들을 이용해서 높은 합격률을 만들고요, 이 데이터와 수치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들을 알고 나면 이 배치 상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끔 유도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하향 지원을 시키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치 상담이라는 게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생들이 많잖아요. 되게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연락이 와요. 범스타님 5분 만에 학원 배치 상담이 끝났어요. 그래서 5분 10분 만에 자신이 지원해야 될 대학교들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일단 이 학원 배치 상담을 받기 전에는요,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 수 있는 최근 모의고사와 대학별 기출문제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최근 모의고사 결과로 파악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점수가 아니라 100분이에요. 100분이란 이렇습니다. 만약에 100분위가 90%다. 100명 중에서 10등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시험 자체는요, 절대평가죠. 근데 100분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몇 등인지. 두 번째는 대학별 기출문제예요. 이건 반대로 점수가 중요합니다. 각 학원마다 대학교별로 학과별로 연도에 맞게끔 합격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보통 합격생들의 데이터를 추산한 거기 때문에 막 엄청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서 이 세 가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부족한 파트. 두 번째, 점수를 통한 합격 가능성. 세 번째, 해당 대학의 문제 스타일이 나랑 맞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첫 번째부터 가면은 단어 문법 논리 독해 중에서 내가 부족한 파트가 어딘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체크함으로써 내가 보완을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부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땡땡 학교, 땡땡 학과 커트라인이 70점이다. 근데 여러분들 점수가 6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점수가 부족한 거죠. 그럼 이때 파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대학교의 다른 학과들은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 찾아보니까 조금 비선호학과, 비메이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60점, 50점으로 형성되어 있네. 그러면 내가 지원해 볼 만한 거죠. 그럼 이렇게 지원해 볼 만한 학과를 내가 따로 메모해서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서 나오는 점수는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편입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요, 좀 긴장이 되기 때문에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독해책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편머리 이런 것들, 대학별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을 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 문장을 읽었는데 뭔가 익숙한 지문이네. 한마디로 지문 자체, 문제 자체가 익숙하다는 거.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장에서 풀 때보다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온다. 이거를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맞는 대학교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이걸 빠르게 찾아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를 풀면 잘 나오는 학교들은 계속 잘 나왔고 안 나오는 대학들은 진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대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이 점수를 가지고 배치 상담을 받으시면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배치 상담을 받을 때는 일단 조금 암울합니다. 역시 범스타가 말한 것처럼 학원에서는 나를 좀 낮게 평가하네,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저는 배치 상담 받을 때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편입은요, 원서 접수할 때 개수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10개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상향 지원, 수신 지원, 하향 지원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이때의 팁은 이렇습니다. 현재 내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신 지원을 잡은 다음에 상향 지원을 할 때는 높은 학교죠. 높은 학교를 쓸 때는 낮은 학과, 비메이저 학과를 지원하시고요. 그리고 하향 지원을 할 때는 낮은 학교를 지원하겠죠. 그때는 높은 학과, 아니면 내가 정말 희망하는 학과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하향 지원을 할 때 어디까지 아래까지 내가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정답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어. 근데 안 갈 대학은 안 쓰는 겁니다. 막상 지금은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막 다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험 일정만 늘어나고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어차피 나중에 합격해도 안 갈 대학이라면 쿨하게 작성하지 마시고요. 그런 대학만 붙었다고 해도 어차피 재편입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원할 때 추가적인 팁은, 일반 편입은요, 결혼에 의해서 TO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특정 학과의 경우 갑자기 인원을 많이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과들이 생각보다 빈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섹터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원할 대략적인 학교와 학과를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은 올해의 첫 편입 시험은 무조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통 첫 시험에는
처음에는 편입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모이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실전 강박을 쌓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예행 연습 같은 느낌인 거죠. 여러분들이 첫 시험을 빨리 볼수록 내가 다음 시험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부족한지를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메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편입은 전통적으로 연고대를 제외하고는요, 국민대, 항공대가 가장 편입 시험 일정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학과를 선택할 때의 팁인데요. 문과랑 이과랑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과는 상향 지원을 할 때요, 학과를 크게 고려하지 말고 일단 상위권 대학교에 간다는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높은 대학교를 가야겠다. 그러면 어문 계열, 뭐 이런 문사철 계열이 합격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특히 편입에서는요, 영어 영문의 커트라인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편입 영어를 공부했다 보니까 영어로 써야지 약간 이런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큰 계열 하나는 정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기계인지 전기인지 IT 쪽인지 뭐 이런 쪽을 정해서 가야 돼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처럼 기계 쪽으로 정했다라고 했을 땐 기계공학과가 대표적이겠죠. 그 밑에 세부적인 학과로 기계 설계, 조선, 항공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하향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순수 자연 계열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계 쪽 계통에서 비슷한 약간 물리학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오펜하이머 그런 느낌이죠. 이런 학과들은 선호도가 낮은 만큼 커트라인이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는요, 12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접수가 3, 4일 정도로 되게 짧게 주어져요. 근데 이때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다? 해당 대학교에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학과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 게 있죠. 경쟁률을 또 봐야 됩니다. 이거 보느라고 공부 기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정도의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대략 짧게는 10일에서 20일 가까이 기간이 날아갑니다. 책상에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어떤 학과 쓸지 이제 복잡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12월이라는 한 달은 그냥 낭비하면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미리 세팅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원서 접수 일정, 서류 제출 일정들을 캘린더에 저장해 두고요, 원서 접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는 학원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해요. 실제로 저도 학원 다닐 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원서 접수 시기에는요, 편입학원에 있는 컴퓨터 있죠. 이 컴퓨터가 웨이팅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접수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영어 수학을 조금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졌죠. 그러면서 데스크에서 떠드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때는요, 몰랐던 학생, 얼굴만 아는 학생들도 다 말을 걸고 친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편입 커뮤니티 있죠. 이것도 떠들썩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공부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팁을 더 드리면요, 원서 접수에는 돈을 아끼진 마세요. 실제로 대학교 두세 개 접수비를 아끼는 것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학과는 다 써보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래야지 후회가 안 남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날 경쟁률은 실제의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파악해 두시면 좋아요. 특히 반대로 마지막 날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허수분들이 낮은 경쟁률인 학과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지원을 하셨는데, 실제로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가 마지막 날에 경쟁률을 발표해보니 제일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같은 계열의 같은 학과를 정했다면 또 유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학업계획서, 자소서인데요. 이 학과를 중구난방으로 작성하면 학교마다 학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근데 계열 자체가 큰 틀에서 정해져 있다면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해당 내용을 통해서 응용해서 작성하면 조금 빨라지는 거죠.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소서, 학업계획서를 잘 쓴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요, 플러스 알파 같은 개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을 잘 보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주변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중심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다른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간 낭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편입 공부를 해서 성적대가 올라가고 순위가 올라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댓글 참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